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미 공군은 2022년도 예산 요구로 유지비가 급등하고 있는 노후한 전투기에 대규모 처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조치로 인해 남은 예산은 6세대 전투기와 무인기로 구성된 NGAD 패밀리 시스템과 신형 멀티롤 전투기인 MRX 획득에 사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 공군협회가 발행하는 에어포스 매거진은 미 공군이 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2022년도 예산 요구 자료를 입수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미 공군의 전투기는 평균 28.6년으로 비정상적으로 고령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어포스 매거진에 의하면 미 해군의 전투기는 평균 14.4년이며 호주 공군의 전투기는 평균 8.9년, 영국 공군의 전투기는 평균 16.5년으로 미 공군의 전투기들은 미 해군과 다른 나라들의 전투기보다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 재고는 사상 최저 수준이고 전투기 노후화는 역대 최고 수준이어서 미 공군이 이대로 사태를 방치하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도전에 맞설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미 공군은 다른 나라의 공군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항공 전력을 갖추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이 같은 평가는 미 공군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미 공군이 안고 있는 문제는 전투기 보유 수가 냉전 시대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점과 4세대 전투기와 5세대 전투기의 보유 비율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며 만약 현 시점에서 걸프전 수준의 분쟁이 발생하면 미국은 보유한 공군 전력을 모두 투입해야 하며 중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을 상대로 한다면 당장 항공 전력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디펜스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파고들면 지금 미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2265대의 전투기 중 약 82%에 상당하는 전투기가 냉전 시대에 설계 및 제조된 4세대 전투기로 대부분의 전투기들은 설정된 비행시간을 연장하여 운용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전투기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으며 이 같은 노후된 전투기와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은 미국에게도 엄청난 부담이며 미 공군의 예산 또한 압박하고 있습니다. 즉 본래라면 새로운 기술 도입과 연구 개발에 써야 할 예산을 노후된 전투기들의 예산을 탕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빨리 개선하기 위해 미 공군은 기존의 전투기를 F-35A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지만 F-35A는 도입 비용 및 운용 비용의 급등, 그리고 생산 속도가 오르지 않고 있어 연간 50대에서 60대 수준의 생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결과 노후된 전투기 유지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또한 점차적으로 숫자를 늘리고 있는 F-35A는 운용비가 비싸서 이 전투기들의 수가 늘어날수록 미 공군의 예산은 압박받는 함정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만일 현재의 속도로 F-35A를 도입하면 미 공군이 목표로 잡고 있는 4세대 전투기와 5세대 전투기의 보유 비율 50%를 달성하는데 12년이 걸릴 예정이며 그때까지 연명한 F-15C와 F-16C, A-10기 같은 4세대 전투기들은 퇴역에 들어갈 것입니다. 즉 노후된 전투기의 퇴역 속도가 F-35A의 도입 속도를 웃돌아 전투기 전력이 감소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F-35A의 도입 속도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즉 F-35A의 도입 비용과 운용 비용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예산 증액을 미 공군이 요구해야 하지만 미국 경제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미 공군의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미 공군은 노후화된 전투기의 유지 및 F-35A의 도입, 그리고 차기 전투기 개발을 동시에 병행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F-16 재도입이나 새로운 4.5세대 전투기 개발 등 현실적인 선택사항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지만 또 다른 해결 방법은 일시적인 전력 공백을 각오하고 기존의 전투기를 먼저 퇴역시키고 F-35A의 도입과 차기 전투기의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싱크탱크이며 미국의 방위 전략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전략예산평가센터가 미 의회와 국방부는 무엇이 노후한 무기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노후한 무기라고 하면 당연히 낡은 디자인의 무기로 이해하고 있었지만 CSBA는 미 공군이 노병인 B-52H를 남기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한편 비교적 새로운 MQ-9이나 RQ-4를 퇴역시키려고 하고 있어 노후한 무기는 시간의 경과와는 무관하며 강대국과의 전쟁에서 얼마나 공헌할 수 있는가를 중심에 두고 노후한 무기를 남길 것인지 처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선하게 보입니다.
즉, 노후한 무기는 미래에 요구되는 다양한 기술에 대응할 수 없게 된 플랫폼이므로 미 의회와 국방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지 비용 상승과 능력을 저울질하기보다는 플랫폼의 장래성도 고려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런 상황이 놓인 미 공군의 유지 비용은 내년 인플레이션율의 2배꼴로 증가하면서 미 공군의 예산을 압박하고 있다고 에어포스 매거진은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2026년도까지 5년간 노후한 421대의 전투기를 처분하는 계획을 의회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분되는 전투기의 내역을 보면 F-15C는 234대를 모두 퇴역시키고 F-16C는 936대에서 124대를 퇴역시켜 812대로 운용하고, A-10기는 281대에서 63대를 퇴역시켜 218대로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 공군은 2026년까지 F-15EX 84대와 F-35A 220대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이렇게 되면 퇴역하는 전투기가 도입되는 전투기보다 117대 많아지므로 이 같은 감소폭은 2010년대 초에 있었던 250대의 감소에 버금가는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26년도까지 5년간 F-35A를 220대밖에 도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F-35A의 도입 페이스가 올해의 60대에서 44대로 떨어진다는 의미로, 하원 군사위원회 회원으로 미군 전체 항공기 조달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도널드 노크로스 전술항공 육상부대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금까지 국방예산회에서 용인했던 F-35 추가 도입 예산을 2022년도부터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정말로 F-35A의 도입은 20% 정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2021년 회계연도에서는 총 17대의 F-35 추가 구매를 승인하고 16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전투기를 대규모로 처분하여 남은 예산으로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가 의문인데, 미 공군은 이번 조치로 남은 예산을 6세대 전투기와 무인기로 구성된 NGAD 패밀리 시스템이나 신형 멀티롤 전투기인 MRX 도입에 충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F-22가 2030년부터 퇴역을 시작하는 것과 6세대 전투기와 AI 무인 전투기로 구성된 NGAD가 2030년까지 등장하는 것도 놀랍지만, 역시 주목할 만한 것은 신형 멀티롤 전투기인 MRX일 것입니다. 이번 미국의 예산안에 처음으로 등장한 신형 멀티롤 전투기 MRX는 하이엔드 미션 비용을 저렴한 가격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투기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MRX의 본격적인 개발은 6년에서 8년 후가 될 것이며, 미 공군이 보유한 기종 중에 비교적 새로운 기종에 속하는 F-16CD 블럭 40 600여 대를 2035년경부터 MRX로 대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공군은 MRX의 역할을 F-35A가 수행할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설명하지만, 그것은 F-35A가 운용 비용을 대폭 인하할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내용은 미 공군의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 예산심의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림의 떡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F-35 프로그램의 장래에 대해 비용 급등과 운영비 등의 문제로 실망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미 공군이 제시하는 MRX에 기꺼이 찬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달 27일에 늦춰졌던 2022년도 연방정부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비로소 미국의 내년도 국방 예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과연 미 정부와 의회는 미 공군의 신형 멀티롤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인 MRX를 승인할지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